안녕하세요. 주식하는 개발자 퍼플입니다. 지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일 것입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지표의 의미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잉여 지표를 개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총 15회에 걸쳐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개념을 소개하고 이를 수식화하여 실제로 지표를 생성하는 과정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들을 제작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수식을 직접 작성하는 부분보다 개념을 정의하고 그 개념을 수식화하는 방법에 더 집중해서 공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들과 수식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거래량 가중 모멘텀이란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거래량 가중 모멘텀에는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중이란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모멘텀이란 개념입니다. 가중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래량 가중 모멘텀에서 가중은 거래량이라는 요소가 모멘텀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거래량이 크면 클수록 그에 따른 가격 변동이 모멘텀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지요.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학교에서 학점을 계산할 때 과목별로 부여되는 학점이 다르다는 점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3학점짜리 과목 A를 A+로 받았고 1학점짜리 과목 B를 B+로 받았다면 전체 학점을 계산할 때 과목 A의 성적이 더 크게 반영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목 A는 학점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래량 가중 모멘텀에서도 거래량이 크면 클수록 그 가격 변동이 모멘텀 계산에 더 크게 반영됩니다. 따라서 거래량이 많은 날의 가격 변동이 모멘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적은 날의 가격 변동은 모멘텀에 덜 반영될 것입니다. 모멘텀이란 운동량 혹은 가속도를 의미하며 기술적 분석에서는 가격의 움직임이 계속되는 경향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모멘텀은 마치 큰 바퀴가 굴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바퀴가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움직임으로 모멘텀이 발생하여 바퀴는 계속 굴러갑니다. 이 경우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면 바퀴는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굴러갈 것입니다. 이처럼 주식이나 다른 금융상품의 가격도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움직임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의 가격이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면 이 주식은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상승 모멘텀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할 것이며 이런 기대감은 주식의 가격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주식의 가격이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면 이 주식은 하락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주식의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게 되며 이런 우려는 주식의 가격 하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거래량 가중 모멘텀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가중 모멘텀은 오늘의 종가에서 과거 N일의 종가 평균을 뺀 값을 과거 N일의 종가 평균으로 나눈 뒤 거래량을 곱해서 얻어집니다. 각 수식의 항목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의 종가에서 과거 N일의 종가 평균을 빼는 것은 최근의 가격 변동과 방향을 나타내며 이는 모멘텀을 의미합니다. 즉, 주식이나 다른 금융상품의 가격이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는 특징을 말합니다. 과거 N일의 종가 평균은 특정 기간 동안의 평균 가격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기본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은 어느 정도의 거래가 일어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거래량이 많을수록 해당 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수식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수식은 마치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인기도를 측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상품의 인기도는 최근에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꾸준히 팔렸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상품을 찾아왔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텀블러라는 상품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텀블러의 가격이 상승했고 일정 기간 동안 텀블러의 가격이 꾸준히 상승해 왔다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텀블러를 구매하기 위해 쇼핑몰을 찾았다면 텀블러는 현재 매우 인기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래량 가중 모멘텀은 최근의 가격 추세와 거래량을 고려하여 상품의 인기도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량 가중 모멘텀 지표를 이용하여 매수와 매도의 신호를 만드는 것을 매우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 지표는 특정 기간 동안의 가격 변동과 거래량을 결합하여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며, 이를 통해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고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의 신호를 만들 때 거래량 가중 모멘텀 수식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보다 정밀한 투자 결정을 위해서는 다른 기술적 지표와 결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거래량 가중 모멘텀이 상승하고 있지만 RSI가 과매수 구간에 진입한 경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한 상태라고 판단하여 매도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 가중 모멘텀이 상승하고 있고 RSI가 과매도 구간에 있는 경우 가격이 과도하게 하락한 상태라고 판단하여 매수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거래량 가중 모멘텀과 MFI를 결합하여 매수와 매도의 신호를 생성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MFI는 가격과 거래량을 모두 고려하는 지표로 주식이 과매수 상태인지 과매도 상태인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됩니다. 거래량 가중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경우 시장에서 해당 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때 MFI가 20 이하로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면 이는 과매도 상태에서 벗어나 매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가중 모멘텀이 부정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경우 시장에서 해당 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때 MFI가 80 이상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면 이는 과매수 상태에서 벗어나 매도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매수와 매도 신호를 생성하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만, 시장 상황, 자산의 특성, 투자자의 개인적인 투자 목표와 위험 허용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거래량 가중 모멘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